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의료병원 박성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리병의 편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허리가 아프다라고 한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뭐 허리병이 있는데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무조건 수술을 이제 권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랬을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저희 이런 병원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술을 과하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요새 같은 세상에 수술을 이제 과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허리 이제 수술은 꼭 필요한 경우에 이제 하는 거고요.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른 치료 이제 먼저 하는 게 이제 맞을 거고. 그래서 당연히 허리가 먼저 아프면은 일단 병원을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 허리 아픈 원인이 뭔지 그걸 알아보고 그에 맞춰 치료하는 게 좋고요. 그 병원에 가면 이제 무조건 수술할까 이제 겁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수술을 저희가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병원에 수술하자고 하더라도 이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이제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니까 무조건 수술을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병원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 병원에 수술하자라고 말씀을 들으셨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병원도 가셔가지고 얘기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거니까, 병원에 가면 무조건 수술 권하다 그런 건 아니고요. 수술 권했다 하더라도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시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허리 수술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죠. 허리 수술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이지 절대 해서 안 된다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허리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딱 두 가지인데, 통증이 너무너무 이제 조절이 안 될 정도로 심하다거나, 또는 이제 아픈 걸 떠나가지고 이제 다리 쪽으로 마비나 이제 근력 저하나 이제 그런 게 생겼을 때, 또는 대소변에 분명히 좀 장애가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후유증이 굉장히 많이 남기 때문에 안 좋은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나면 무조건 재발한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재발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재발을 할 가능성이 물론 있죠. 디스크 수술을 할 때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경을 누른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이지 모든 디스크를 다 드러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디스크가 다 제 기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누르고 있는 그 부분을 제거를 하는 것이고, 제거하지 않은 정상 위치에 있는 이 디스크는 앞으로 분명히 또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또 약간 다시 재발했다 하더라도 꼭 또 수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서워서 수술을 못한다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만 하면 다시는 안 아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술해도 이제 어느 정도 허리가 좀 불편한 건 있거든요. 비가 오려고 한다거나 날씨가 너무 궂으면 이제 허리가 뻐근하고 아픈 것도 있을 거고요. 이제 수술했던 부위 말고도 이제 다른 데도 조금씩 디스크가 이제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다른 이상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허리가 좀 불편한 것은 좀 감수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수술하기 전처럼 이제 많이 아프다거나 그런 건 없겠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허리가 좀 불편한 것들은 조금 이제 감수를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게 다 좋아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버티다 보면 좋아진다라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보다 보면 진짜 이렇게 심한데 수술 안 했는데도 좋아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꼭 흔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떤 분들은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수술을 당장 해야 될 만큼 많이 심한데도 버티고 버텼더니 이제 별 탈 없이 좋아진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버티고 버텼더니 이제 마비가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되게 다리를 이제 못 쓴다거나 그런 경우, 그렇게 돼서 이제 병원 오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참은다고 좋아진 게 아니고요. 이제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제 진짜 버티다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버틸 수 있다고 이제 말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디스크가 이제 있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심하지 않다거나, 또는 증상이 이제 마비 증상이 없으면서 통증이 좀 본인이 참을만 할 때, 이제 그때는 또 버텨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통증이 이제 너무너무 심하다거나, 또 이제 아픈 거 말고 다리가 힘이 떨어지면, 진짜 운이 좋은 경우는 이제 힘이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힘이 떨어진 경우는 제가 봐서 버티는 것은 절대 좋은 그런 경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떨어지지도 않고 통증도 본인이 생각에 참을만 하다 그러면은 버텨보시면 나쁘진 않은데, 하여튼 너무 많이 아프다거나 또는 이제 다리 힘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버티는 것보다는 이제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방법이 없고 참아야 한다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저희가 솔직히 저희도 수술하기가 조금 이제 부담이 많이 됩니다. 수술을 저희가 얼마나 잘해드릴 자신이 있지만은 수술하고 나서 이제 합병증이 온다거나 이제 뭐 다른 이제 문제가 좀 생길까봐 이게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이제 너무 많으신 분들은 뭐 전신 마취 걸기도 어려울 것이고 뭐 큰 수술을 하기도 좀 분명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제 꼭 수술이 아니더라도 이제 요새는 뭐 여러 가지 뭐 시술이나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연세가 드시고 이제 아프시다 하더라도 일단 병원에 오셔가지고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고 검사를 해서 이 정도면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말고 일단 다른 걸로 해본다 할지 시술을 한다 할지 또는 조금 이제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수술을 한번 결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그 삶의 질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비가 오면 아무래도 저기압이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척추 관절 무릎이랄지 뭐 이런 데 안 좋으신데 뭐 비 오면 막 쑤신다 그러잖아요. 비 오기 전에 쑤시고 막 그렇게 아픈 것처럼 허리 같은 경우는 척추 관절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거든요. 척추뼈가 이제 목에 7개, 등에 12개, 허리에 뭐 5개, 뭐 골반에 꼬리뼈까지 하면 이게 굉장히 더 많은데 이 척추뼈를 연결해주는 관절이거든요. 이 관절이 이제 무릎 관절뼈와 마찬가지로 저기압 상태가 되면 좀 더 안 좋지 않나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픈 거 얘기만 듣고 이제 이게 뭐 때문에 아프다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결국에는 이제 전문 검사를 해가지고 뭐 신경이 많이 눌리는 게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파악하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증상만 놓고 증상을 들었을 때 그 아픈 양상이 이제 허리만 아프다거나 또 허리부터 이제 엉덩이 다리가 내려간다거나 또 다리 쪽으로 뭐 마비 증상이 온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이제 눌렸을 때 이런 증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허리만 아픈 게 아니고 이제 하지 강사통이라고 부르거든요.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증상이 있거나 마비 증상이 있으면은 아마 허리에 뭔가 신경을 누른 게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의심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경우는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허리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허리가 굽는 원인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요. 허리 협착증이나 이런 게 좀 안 좋아도 허리가 굽게 됩니다. 이제 허리 협착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허리를 약간 굽혀주게 되면은 신경 압박이 좀 덜해져가지고 통증이 좀 좋아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좀 굽혀서 이제 걸어다니면은 통증이 좀 나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허리가 좀 굽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우리가 압박골절이라 그래가지고 척추 뼈가 이제 내려앉게 되면 뼈가 원래 직사각형으로 네모난 건데 이게 내려앉으면 이 뼈 자체가 내려앉으니까 그것 때문에 허리가 앞으로 굽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나이가 이제 드시면은 이제 허리뼈를 잡아주는 이제 근육도 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허리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이 나이가 들면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고 힘이 없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허리를 뒤로 펴주는 근육이 없어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근육에 힘이 없으니까 허리가 이제 굽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치료는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건데요. 만일에 협착증으로 인해 가지고 허리가 굽는 거라고 한다면은 협착증을 해결해주면 이 허리가 좀 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척추 압박골절로 인해 뼈가 내려앉아서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이 압박골절이 이제 굳어지기 전에 뼈가 이제 굳어버리면 그걸 다시 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척추 압박골절이 급성으로 생겨가지고 허리가 굽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척추 성형술 같은 시술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연세가 조금 젊으신 편에 속한다라고 한다면은 쇠를 박아서 약간 내려앉은 뼈를 좀 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치료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경우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허리 근육에 힘이 약해져가지고 허리가 굽는 경우는 이제 이걸 해결하려면 이제 척추뼈에다가 굉장히 여러 개의 쇠를 박아가지고 인위적으로 뼈를 이제 펴주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조금 큰 수술이 될 거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꼭 이것을 꼭 펴야겠다, 꼭 이걸 난 안 펴서는 나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 수술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 수술은 굉장히 큰 수술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꼭 이거에 대해 꼭 이런 경우는 수술을 꼭 저희가 꼭 권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제 치료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기성 척추염은 이제 약간 유전적인 질환, 강기성 척추염 유전적인 그런 질환인데 보통 발견이 보통 이제 그 약간 좀 나이가 젊었을 때 많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특징적인 그런 가장 특징적인 그런 진단 방법은 이제 혈액 검사 상에서 뭐 HLA-B17이라 그래가지고 특정 성분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성으로 나오면은 강기성 척추염일 경우가 굉장히 높은 거고요. 또 엑스레이를 찍어본다 하더라도 엑스레이 찍었을 때 그 척추뼈가 이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강기성 척추염이 이제 진행을 많이 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별로 보이지가 않는데 강기성 척추염이 진행을 하게 되면 척추뼈가 다 이제 대나무처럼 연결되는 그런 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강기성 척추염이 좀 의심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걸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혈액 검사 중에서 HLA-B17을 체크를 해가지고 양성이 나오면 강기성 척추염이 이제 진단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원인은 이제 완전히 밝혀진 건 없고요. 보통 이제 유전적으로 이제 그 부모나 형제 중에 있는 경우에는 같이 있는 경우가 이제 많고요. 이거 치료 방법은 아직까지 특별한 딱 방법이 있어가지고 이걸 뭐 완치를 시킨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제 평생 관리하면서 이제 사는 병인데, 이 병 자체가 조금 이제 안 좋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강기성 척추염이 진행을 하다 보면 척추뼈에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심장이나 콩팥이나 눈이나 이런 데 이제 합병증이 올까봐 이게 좀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강기성 척추염이 이제 가족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이제 다른 가족분들도 같이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혹시 이제 발견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합병증이 진행하기 전에 이제 미리미리 정기 검진을 통해 가지고 안 좋아지는 게 있는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뭐 수술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수술이 어렵죠. 수술할 병이 아니고요. 뼈가 이제 굳어가는 거라, 강기성 척추염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또 뭐냐면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많이 힘든 거거든요. 아침에 이제 밤에 이제 똑같은 자세로 누워서 이제 자다가 아침에 딱 일어나려고 하면은 척추 관절이 다 굳어 있으니까 처음 움직일 때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많이 아프다가 낮에 이제 활동을 하면 이게 좀씩 풀리니까 좀 나아지고요. 그래서 아침엔 심한데 오후가 될수록 편해지고 다시 자고 나면 또 아침에 심해지는 거, 이게 강기성 척추염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 흔한 병은 아닌데 저희도 이제 외래에서 보다 보면은 간혹 이제 특징적인 증상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많이 아파요, 일어날 때 많이 힘들고 낮에 활동하면 도리어 더 나아져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강기성 척추염이 있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시거나 또 가족 중에 이러한 질환이 있는 분들은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43세 여자분은 이제 그 척추 분리성 전방 전이증이 있고 신경이 눌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유압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유압술은 보통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저희가 주로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유압술을 하고 나서도 나중에 또 혹시 인저프가 또 망가지게 되면 유압술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좀 젊은 분들은 좀 안 하려고 이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환자분 같은 경우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뼈가 이제 척추 분리증이 심해서 많이 어긋나서 신경이 눌렸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유압술한 그런 분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허리병은 이제 가장 기본은 뭐냐면 퇴행성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런저런 디스크도 생기고 협착증도 생기고 뼈가 어긋난 전방 전이증도 생기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게 남들보다 이제 빨리 이른 나이에 허리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선천적인 요인도 조금 있을 거예요. 척추 이제 분리증이라는 것이 이제 선천적으로 뼈가 끊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뼈가 이제 끊어진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선천적으로 끊어졌다고 해서 이제 꼭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끊어지면서 뼈가 어긋나서 신경이 눌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서, 하여튼 이 전방 전이증이나 디스크나 협착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이제 가장 기본은 일단 나이고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남들보다 빨리 이렇게 망가뜨리는 원인은 이제 허리에 뭔가 하중이 많이 실리는 거거든요. 로딩이 많이 실리니까, 특히 이제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압력에 이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압력을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무거운 물건 들은 거죠. 무거운 걸 들어버리면 그 무게만큼 허리에 이제 하중이 실리니까 디스크가 망가지게 되고 뼈가 더 어긋나게 되고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래 앉아 있는 경우입니다. 오래 앉아버리면 자기 체중의 2배, 3배 이상이 아래 허리 쪽 압력이 쏠리면서 또 망가지기 마련이니까 오래 앉아 있는 거 피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힘쓰는 운동 같은 거에 갑자기 힘을 확 쓴다나 그러면 이제 디스크 안에 압력이 확 올라가면서 디스크가 터진 경우도 있고 신경이 눌린 경우도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체중 같은 거, 상체 무게가 많이 나가면 그 무게를 또 디스크가 받는 거니까 체중 같은 것도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술 하고 나서 이제 쉬는 게 제일 좋겠죠. 쉬고 재활 치료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제일 좋은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저희 이제 수술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재활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저희가 뭐 그렇게 많이 그 포커스를 두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활을 꼭 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마비가 왔을 때 저희가 많이 권하거든요. 이제 아픈 걸 떠나가지고 다리에 힘이 떨어진 마비가 왔을 때는 저희가 재활병원을 가셔가지고 꾸준한 재활 치료를 해서 힘이 좀 더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걸 더 많이 권해드리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한 통증만 좀 남아있다나 그런 경우는 꼭 재활을 뭐 꼭 하셔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쉬면서 안정을 취하시고 가장 이제 무난한 그런 운동 같은 것들이 걷는 거니까 걷는 거 정도 꾸준하게 하시는 것을 이제 권해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허리 뭐 디스크 수술이나 협착증 수술은 이제 수술 끝나고 한 2달 정도 저희가 안정을 더 많이 권해드리고요. 유압술 같은 경우는 위아래 뼈가 붙는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간 이제 보조기를 차고 이제 움직이는 건데 실제로 이제 움직이는 것은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수술 끝나고 다음 날부터 보통 혼자 이제 걸어다니는 경우도 많거든요. 척추 유압술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뭐 유압술을 했다 그래가지고 뭐 계속 누워만 있어야 되고 못 움직이고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지만은 보통 통증만 어느 정도 뭐 심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날 또 활동이 가능하고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네,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